12년 만에 입주 절벽 온다. 내후년 입주 물량 급감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제가 이거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죠. 이런 기사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23년 입주 물량 대비해서 25년, 2년 뒤입니다.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친절하게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부동산 124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 전국적으로 23년 대비해서 25년, 2년 뒤죠, 그죠? 2년 뒤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12만 5천 호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올해 입주 물량 전국적으로 36만 7천 가구였는데 2년 뒤에는 24만 1천 가구로 12만 5천 가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소폭이 큰 데를 먼저 보셔야겠죠, 그죠? 감소폭이 큰 데는 어디인가? 자, 경기도. 가장 지금 수치상으로 가장 크죠, 그죠? 4만 7천 가구가 감소를 합니다. 경기도가. 특히나 경기도의 입주 물량 부족은 서울의 집값과 연관이 매우 깊거든요. 보시면 경기도는 11만 2천에서 2년 뒤에 입주 물량은 6만 5천으로 약 4만 7천 가구가 감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관심권은 부산이죠, 우리는. 자, 올해 부산의 입주 물량은 부동산 114에서 체크한 올해 입주 물량은 2만 5천 가구인데 2년 뒤에는 8,600가구, 9천 가구가 안 되죠. 9천 가구가 안 되는 16,600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볼까요? 울산도 올해 입주 물량 8,700가구였어요. 2년 뒤에는 2,800가구로 합니다. 약 5,900가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지금 올해 입주 물량 32,000인데 내후년의 입주 물량은 32,000입니다. 큰 변동이 없죠, 그죠? 문제는 서울은 내년도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경기도는 내후년의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죠, 그죠? 서울은 내년의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내년 입주 물량이 2만 세대가 안 되죠. 14,000 세대급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경기, 내년은 서울이 부족하고 내후년은 경기도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입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 2만 5천 가구라고 했는데 내년 1만 5천 가구예요. 24년은 1만 5천 가구고 25년도에는 8,600 가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8,600 가구 안에는 에코 델타 입주 물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걔들을 빼고 나면은 도심 내 입주하는 물량은 6천 세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 겁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보실 기사는 일주일 새 전세값 6천만원 껑충 서울 아파트 전세 대란 오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기사. 같이 보실 거는 전세값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급등을 하고 있다. 그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29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0년 만에 최저. 내후년은 경기도 입주 물량이 최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요즘 전세값은 일주일 단위로 5천에서 6천만 원씩 올라요. 어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 그렇게 공인중개사 분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값이 일주일 단위로 오르면서 올 초 대비 2, 3억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올해 초 역전세난을 걱정했던 게 모색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는 전세값이 완전히 막 눈만 뜨고 나면 몇천만씩 오르는가 봐요. 부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게다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00가구랍니다. 1,900가구. 이는 부동산 114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900
19,000가구랍니다. 내년도 서울 입주 물량은. 내후년에는 3만 가구 정도로 늘어나는데 내년은 정말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하고 같이 보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종합건설사 509곳 폐업, 줄도산 공포 이제 시작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쌓여가는 건설사 폐업 신고. 2012년 520건 이후로 최다 폐업 신고. 2012년에 520건의 폐업 신고가 있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509곳 폐업 신고가 있었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죠?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뭔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조합 건설사가 폐업을 했다는 거는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에서 보셨던 요 입주 절벽이 내후년도 25년도에 입주 물량 급감이라는 요 내용들이 그 뒤에도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을 것이다. 왜? 집을 안 지으니까. 건설사가 지금 망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세 가지를 모아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입주 물량 부족은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올해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를요. 예, 그리고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 부족이 나오는 시기가 24년, 2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표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입주 물량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건설사가 집을 짓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건설사는 왜 집을 안 짓는가? 집을 지어도 이익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은 하질 않죠, 그죠? 건설사가 지금 집을 지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것저것 다 올랐거든요. 이것저것 자재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 부담 늘어났죠.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분양가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공사비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으로 남아서 결국은 건설사의 부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안 짓는 것들이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2년 뒤에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부산 심각합니다. 2년 뒤에 입주 물량 10,000세대가 안 되는 요 수준, 말씀드렸죠. 8,600세대는 에코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그걸 빼버리면 6,000세대급이 겨우 도심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매우 심각합니다. 울산도 장난 아니에요. 울산 100만이 넘게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죠, 그죠? 한마디로 부산보다도 울산의 그 개인 소득이 훨씬 높아요. 더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 입주 물량은 2,800세대밖에 안 된다. 2년 뒤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부산과 울산이 지금 3년 연속으로 24, 25, 26, 3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가는 시기가 최근에 있었던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건설사의 줄도산이 현실화된다면 입주 물량 부족은 이 3년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 27년, 28년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집을 지어야지. 집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지으면은 1년 뒤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뒤에 나온다고, 3년 뒤에. 3년 뒤에 나오는데, 그거를 적어도 그럼 24년도에 이제 일반 분양하고 착공한다 봅시다. 그러면은 25, 26, 27. 27년은 돼야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내년에 분양하는 것들은 27년도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 23년까지 분양한 것들은 26년 안에 혹은 27년에 입주하는 물량이죠. 거의 다 끝났다고요. 그럼 26년까지는 지금 물량이 다 나온 거예요. 24, 25, 26. 그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 이렇게 건설사까지 폐업 줄도산을 공포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27년, 28년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지금 전세값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어쩌면은 애교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새 전셋값이 6천만 원 뛰었다는 이런 소식들은 내년도 서울 입주 물량 보셨죠, 그죠? 1900세대입니다. 1900세대. 930만 명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내년 1년간 입주 물량이 1900세대라고 합니다. 말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셋값이 이렇게 눈만 뜨면은 몇 천만 원씩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서울에 결혼하는 사람들 내 집 마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집 마련하는 신혼부부들 빌라에서 생활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파트에서 커온 세대들입니다. 당연히 신혼 첫 집은 아파트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신규 물량으로 들어갈 입주할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집들이 남아 도는데, 예, 남아 도는 집들이 있지만은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왜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지금 부산도 이제 한 2년 뒤에는 이런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왜? 보셨죠, 그죠? 부산의 입주 물량이 지금 얼마나 급감을 하는지 2년 뒤에 보셨죠? 지금 서울에 일주일 새 전셋값 6천만 원 건충이란 이런 기사가 2년 뒤에 부산에서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내년도 9월 달에 레미안 포레스티지, 그 온천 4구역,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입주장만 끝나고 나면은 아마 25년부터는 이러한 기사들을 부산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산도 똑같은 수준을 밟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미안 포레스티지보다도,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보다도 더 상급지, 해운대 수영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내년도 9월달 입주인데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시점보다도 더 일찍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산 입주 물량 폭탄 구간이 사실상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최적의 순간이라는 것은 아마 1년 좀 지난 내년 이맘때쯤에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신생아 특례 대출 1%대 금리로 활용 가능하니까 요거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무조건 활용하셔서 매물 확보하시고 요 정책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초저금리 대출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대우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수 경칩까지는 세팅을 마무리하시라. 네.